안녕하세요. 저는 이 실기 분야에서 수변전 설비와 단답형의 일부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만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특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조금만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오시면은 본 수업에 들어가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변전 설비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함께 공부해 보시고 특강에 들어와서 다시 또 한번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저는 수변전 설비가 있는데요. 실기 분야에 수변전 설비라. 수변전이라는 것은 수전 설비와 변전 설비를 묶어서 수전, 변전 묶어서 수변전 설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수변전 설비라는 것은 무엇을 수변전 설비라 하냐면 수변전 설비에 우선 첫 번째 개요가 나옵니다. 수변전 설비의 개요. 수변전 설비라는 건 간단하게 한국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데 전력회사로부터 고압 또는 특고압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설비 부하용량이 일반적으로 저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또는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환해주는 설비를 수전이라고 씁니다. 수전. 그리고 거기다 전압을 변환시켜줬다 해서 변전이 포함돼서 수전, 변전, 수변전 설비라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라는 것은 전력회사로부터 고전압을 수전하여 전력 부하 설비의 운전에 알맞는 저전압으로 변환하여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 설비의 총합체를 말하며, 자, 고압을 수전 공급을 받아서 저압으로 변하는 수전 설비를 고압 수전 설비라고 하고, 또 특고압을 수전하여서 고압이나 또는 저압으로 변하는 설비를 특고압 수전 설비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전에는 고압 수전 설비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설비들은 그냥 사용하고 이제 신설되는 설비들은 전부 다 특고압 수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전솔로에 사용되는 전압은 22,900V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배전 전압은 22,900V의 특고압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변전 설비는 특고압 수전 설비라 이렇게 써놓습니다. 특고압 수전 설비가 주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압 수전 설비도 현재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설만큼은 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수변전 설비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의 갖춰야 할 조건, 구비 조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냐면은 수변전 설비는 수용가의 전기 에너지 수용 방법이라든가 업종 또는 시설 규모 등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우선적으로는 전력 부하 설비에 대한 충분한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공급 능력이 있을 것.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안정성 또는 경제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뭐 수시로 정전이 된다든가 또는 고장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이 있을 것.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전 조작 시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운전하는데 복잡하면 안 되겠죠. 점검도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부하 설비의 증설 또는 확장에 대처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100kW를 사용했다. 1000kV 암페어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부하가 또 증설할 수 있거든요. 증설하게 되면 확장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설 또는 확장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방제, 대치 및 환경 보존 능력이 있을 것.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 보존 능력이 있을 것으로 전압 변동이 적어야 됩니다. 전압 변동. 우리 모든 기계들은 전격 전압을 공급받을 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 변동은 적고 운전 유지 경비가 저렴할 것. 이게 흡연전 설비에 갖춰야 할 조건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흡연전 설비의 기본 설계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주요한 사항 5가지를 들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한번 나온 예가 있는데요. 흡연전 설비 기본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전력 설비 용량을 추정해야 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추측해서 내가 변압기를 몇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몇 대 설치할 것인가. 필요한 전력을 추정해야 되거든요. 추측해서 산정해야 된다. 용량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전 전압은 얼마를 수전 공급받을 것이냐. 일반적으로 배전 전압은 22,900V인데 매우 용량이 클 때는 1호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6,600V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일 때 1회선으로 좀 수전을 받을 것이냐, 2회선으로 좀 수전을 받을 것이냐 해서 수전 방식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주회로의 결선 방식. 어떤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회로의 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델타 결선할 것이냐, 아니면 스타로 결선할 것이냐, 아니면 스타 델타로 결선할 것이냐, 이런 결선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주회로의 결선 방식. 네 번째로 감시 및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감시. 현장에서 직접 전기 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상주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원방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외부안상으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원방 제어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감시 및 제어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변전 설비의 형식. 변전 설비의 형식 일명 큐비클 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간소하게 딱 어떤 함에 딱 내장돼서 딱 차곡차곡 대치키면 이게 큐비클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오픈되어 있는 완전 개방형도 있습니다. 또 반폐쇄, 반개방 이런 변전 설비 형식들이 있거든요. 형식들은 어떤 것을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전 설비 기본 설계에 있어서 주요할 사항 이렇게 5가지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수변전 설비에 대한 개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변전 설비를 해 나갔더라 이해하시죠? 자, 수변전 설비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이 수변전 설비용 기기의 명칭 및 내용이 있습니다. 기기들이 있는데 기기들의 명칭과 내용이 있거든요. 기기들의 명칭과 내용은 꼭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이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변전 설비용 기기의 명칭과 그 명칭에 대한 약호도 있고 또는 도기호, 그림 기호도 있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들 보면 좌편에 명칭이 있습니다. 케이블헤드, 달로기, 피레기, 전력퓨저, 기경 변압변류기, 영상변류기, 기경 변압기, 또 규류 차단기, 이런 것들이 쭉 기기가 조져 있거든요. 기기의 명칭들입니다. 그 기기들의 명칭을 우리는 약호로 답할 수가 있거든요. 약호. 그래서 약호를 쓸 때 케이블 헤드에서 CH로 쓰고 있습니다. 케이블 헤드. 좀 그림이 좀 작죠. 그림은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케이블 헤드를 CH로 씁니다. 케이블 헤드라고 해서 케이블 헤드의 도기호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도기호. 케이블 헤드의 도기호입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그리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선을 펴시는데
이것은 케이블, 여기 예를 들어 이게 케이블이다. 케이블 종단과 이건 가공전선입니다. 케이블 종단과 가공전선을 접속하는 처리제를 케이블 헤드라. 그래서 도교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케이블의 종단 끝부분과 가공전선을 접속하는 처리제를 케이블 헤드라 해서 영문 약호로 CH, 그림교, 역할 및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할. 케이블 헤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케이블 종단과 가공전선을 접속하는 접속 처리제를 케이블 헤드라 하더라. 또 이제 달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루기는 하나의 스위치인데 디스커넥터 스위치의 약자로서 무브와 전류, 무브와 선로만 온오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로는 온오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브와 선로만 온오프 할 수 있는 것을 달루기. 그러니까 스위치로서는 가장 단순한 스위치를 우리는 달루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달루기는 무브와 전류를 개폐합니다. 아니,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무슨 선로를 개폐하느냐, 무브와 전류를 개폐하느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개폐를 못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우리가 점검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차단기를 고압 선로로부터 분리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장치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할 때 그때 사용되는 장치 스위치를 달루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브와 전류 개폐, 회로의 접속 변경, 기기의 전류로부터 개방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디스커넥터 스위치 달루기라. 이렇게 해서 달루기의 그림교는 이렇게 이루어졌죠. 하나의 간단한 개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스위치 모양으로 딱 보면 이게 바로 달루기의 단선 도기호가 되겠습니다. 피레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트에서 약호론 LA를 쓰며 LA 라이트닝 어레스트에서 L을 쓰고 도기호는 이렇게 화살표로 고속 스위치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피레기 이렇게 박스를 딱 넣어주는 것이죠. 예, 피레기의 도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레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피레기의 역할은 어떤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해서 어떤 선로에 가공전선에 낙뢰가 떨어졌다. 그럼 낙뢰가 침입하거든요. 그럼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을 시키고 그 뒤에 따라오는 속류를 차단해 줌으로써 기기를 보호하는 설비를 무엇이라 한다? 피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더라. 이 피레기가 보호하는 제1 대상물은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피레기 라이트닝 어레스트에서 LA로 쓰며 도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도교.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력퓨즈가 있죠. 전력퓨즈. 파워퓨즈라 해서 PF로 씁니다. PF 전력퓨즈. 전력퓨즈는 똑같이 달루기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뭘 쓴다? 여기에 S자를 하나 선물시키는 것이다. S자를 이렇게 하나. S자를 쓰면 되겠죠. S자. 그럼 이게 피레기의 도기호가 되겠습니다. 이 파워퓨즈는 정확한 기능은 단락사고로부터 선로 및 기기를 보호할 때 사용되는 것이 파워퓨즈입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차단하여 줌으로써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락사고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할 때 쓰는 것을 전력규조 파워퓨즈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는 게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 변류기 MOF로 쓰는데요. 요 계기용 변압 변류기 MOF를 한번 보시면 MOF라고 해서 이것은 메터링 아웃핏이라고 해서 영문 약자로 메터링 아웃핏의 약자이거든요. 이 MOF에는 내장되어 있는 게 안에는 뭐가 내장되느냐? 이 PT와 CT가 함께 내장되어 있습니다. PT라고 해서 PT 계기용 변압기가 PT와 CT. 그래서 CT와 PT가 함께 내장되는 함이라 해서 CT, PT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해서 PCT라고 씁니다. PT. 이것을 영문 약호로 MOF. 명칭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어떤 수용가에서 한국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한 달 동안 전기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한전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럼 내가 사용된 양을 계량하기 위해서 PT와 CT를 내장시켜 놓은 함이에요. PT와 CT를 한 함내에 내장시켜 놓은 것, 그것을 MF. 그래서 PT와 CT가 함께 내장됐다. PCT라고 표현을 쓰겠죠. 명칭은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도 쓸 수 있고, 정확한 답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는 표현이 가장 합당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무엇을? MF를 메터링 아웃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M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라 해서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하는 것입니다. PT와 CT가 있어서 전압을 낮추는 것은 PT, 전류를 낮추는 것은 CT. 그래서 PCT가 함께 내장되었다. PCT, MF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하여 고전압과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하는 그런 계기용 변압 변류기를 MF라 이름을 붙여놨죠. 영상 변류기. 영상 변류기는 ZCT라 해서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를 영상 변류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 커렌트 트랜스포머에서 ZCT라고 씁니다. ZCT. 영상 변류기는 ZCT. 영상 변류기의 도기호는 단선 도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선 도기호가 하나, 둘, 세 개를 그리되 이게 단선 도기호입니다. 단선도, 복선도와 단선도가 있는데 단선 도기호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ZCT의 단선 도기호이다. 이 ZCT는 무엇이 된다? 어떤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선로에서 지락사고가 났다. 그럼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ZCT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락전류, 즉 영상전류 검출하는 장치이다.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를 검출한다. 지락전류 검출했는데 그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락전류, 즉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를 ZCT 영상변류기라. 영상변류기라 쓰는 것이죠. 지락사고가 났을 때 영상전류 또는 지락전류 검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락전류를 검출한다. 지락전류 검출. 그다음에 계기용 변압기. 일반 전력용 변압기가 있고 계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전력용 변압기는 한국전력회사로부터 고전압을 수전받아서 그것을 전력 부하 설비에 알맞는 저전압으로 변하는 장치가 일반적으로 수전용 변압기입니다. 수전용 변압기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계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계기, 전압기라든가 어떤 계전기에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조그마한 소형 변압기를 계기용 변압기라.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 PT로 쓰는 겁니다. PT. 도기호는 이렇게 PT 하나, 둘 이렇게 그리면 이게 PT의 도기호가 된다.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해서 계전기라든가 또는 계측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계기용 변압기라. 교류 차단기. 그래서 교류 차단기는 서큐트 브레이커인데요. 일반적으로 교류 차단기는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류 차단기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박스를 딱 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류 차단기라고 쓰습니다. 교류 차단기. 그래서 서큐트 브레이커에서 CB로 쓰죠. CB. 여기다 O를 붙이면은 유입 차단기요. 여기다 V를 붙이면 진공 차단기요. 여기다 G를 붙이면 가스 차단기. 저압용에는 ACB도 있습니다. ACB 기둥 차단기, ABB, 에어 프레스 서큐트 브레이커에서 공기 차단기가 되는 것이다. 공기 차단기. 이런 것은 기둥 차단기. 기둥 차단기 이것만 저압용입니다. 기둥 차단기는 저압용이다. 그 다음에 뭐 M52도 있고, 52 있고, 그렇죠? MBB도 있습니다. MBB는 자기 차단기라고 씁니다. 자기 차단기, MBB,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차단기, 부하 전류를 개폐, 부하의 전류를 온오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 전류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류 차단기 CB를 쓰며 부하 전류 개폐 및 고장 전류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하 전류를 개폐하고 열고 닫고 부하 전류 개폐 및 고장 전류 차단.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교류 차단기 서큐트 브레이커 CB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 개폐기. 유입 개폐기는 OS에서 유입 오일 스위치로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여기가 뻥 뚫려 있는데, 유입 개폐기는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차단기가 똑같은데 이렇게 원에 검게 칠해져 있으면 이건 OS가 되고, OS는 유입 개폐기. 그리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면은 차단기가 되는 거죠. CB, 서큐트 브레이커. 서큐트 브레이커는 부하 전류를 온오프 할 수 있으며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입 개폐기는 고장 전류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하 전류만 개폐.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 없는 그런 스위치 장치를 유입 개폐기에서 OS로 쓰는 것입니다. 유입 개폐기. 부하 전류만 개폐한다. 용도는 부하의 전류를 뭐 한다? 열고 닫는다. 개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리코일. 트리코일은 여기 차단이 있죠. 이 차단이 옆에다 그냥 설치하는 것이다. 이 내장되어 있어요. 차단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코일을 트리코일 TC라고 쓰는데요. 이 트리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차단기를 딱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 트리핑이에요. 트립. 그래서 트리코일은 보호개전기 신호에 의해서 차단기를 트립이라는 건 개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리코일에서 TC. 그림 기호는 이렇게 코일 그림이지만 저항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트리코일의 도기호가 됐더라. 물론 코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리코일. 항상 어디에 내장되어 있다? 차단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교용별리기. 기교용별리기는 어떤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인가를 계측기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에 전을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는 대전류가 필요 없죠.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여서 계전기라든가 계측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런 소형 변압기를 변류기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계경은 뭐 꼭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변류기만 해도 됩니다. 변류기 커렌트 트랜스폼에서 CT로 씁니다. CT. 변류기. 그림 기호는 이건 복선도로 조절하는데 단선도로 그리면 이렇게 선을 그리고 단선도로 이렇게 하나만 딱 그리고 빼내면 이게 단선 도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변류기 커렌트 트랜스폼의 단선도. 뭐를? 대전류. 1차 측의 전류는 대전류입니다. 대전류, 2차 측의 전류, 소전류로. 그러니까 1차 측에 관계없이 2차 측의 전류 얼마가 된다? 2차 측의 전류는 5A 전격 최대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측.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여서 계측기 및 계전기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소형 변압기를 뭐라 한다? 계기용 변류기, 그냥 변류기. 커렌트 트랜스폼의 약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접지 계전기라고 해서 GR이 있습니다. GR.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쓰는 영어로. 네. 지락 계전기, 접지 계전기 같은 얘기입니다. GR. 그라운드 릴레이, 네, GR. 접지 계전기, 지락 계전기 이렇게 되겠죠? GR로 씁니다. GR. 네, GR. 네. 항상 이 GR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ZCT 영상 변류기가 있으면 영상 변류기 항상 뒤편에는 후단부에는 꼭 뭐가 있다? 지락 계전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그래서 영상 전류에 의해서 동작하여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주면 여기 전류를 흘려보내준다는 얘기죠. 여기 전류 흐르면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해서 차단기가 딱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지락 계전기가 되었다. 과전류 계전기. 접지 계전기, 지락 계전기는 지락 사고가 났을 때 지락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줌으로써 차단기를 개방시켜주는데 또 부하가 과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오버 커렌트 릴레이에서 OCR이라는 게 있죠. OCR. 오버 커렌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가 있습니다. 과전류 계전기는 이렇게 박스로 치고 OCR이라 쓰네요. OC 또는 OCR은 생략해도 됩니다. OC.
박스로 오시면 이게 과전류 개전기가 되더라. R은 언제든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전기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이 실제로 이 과전류 개전기의 결손도는 상식, 제로식과 페로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내부의 결손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과전류에 의해 동작하며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준다. 그러니까 계통의 전류가 내가 세팅시켜 놓은 값이 있습니다. 전격 전류에 약 1.5배에다 딱 세팅시켜 놓거든요. 그럼 전격 전류에 1.5배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이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해서 차단기를 딱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전류에 의해 동작하여 차단기를 트립시켜주는 차단기 트립코일을 여자시켜주는 장치를 OCR이라. 그 다음에 개교용 전환 개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VS에서 이 전압계 뒤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원으로 그리고 플러스 지어줘요. 그럼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라. 그래서 이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를 볼 때 이렇게 솔로가 있죠. 일반적으로 메인 솔로입니다. 메인 솔로에 여기 PT가 있습니다. PT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 기교용 변압기가 있죠. 이 기교용 변압기를 통하면 이거 뭐가 된다? 전압기로 와야 돼요. 그럼 전압기 앞단에 전단에 뭐가 있다?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해서 이 뒤에 뭐가 있다? 이렇게 볼트미터가 있거든요. PT가 되는 것이죠. PT. 그러면 여기는 원래 3선인데 1대의 전압계로 각 A, B, C에서 3상, 각 A상, B상, C상, 각상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VS에서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원을 그리고 박스를 치는 것을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는 여기에 CT가 연결되죠. CT. 그럼 CT 2차 측에 어디로 간다? 과전류 개전기로 가고, 과전류 개전기에서 어디로 간다? OCR로 가고, OC에서 어디로 갔다? 암페어미터가 있어요. 암페어미터. 그럼 암페어미터 가기 위해서 여기다 뭘 쓴다? 여기다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에서 Y자를 역으로 쓴 것입니다. 그것은 AS에서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VS는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항상 PT 뒤체역에는 2차 측에는 VS와 전압계가, CT 커렌트 트랜스포머 2차 측, CT 2차 측에는 OCR과 AS 전류계가 이렇게 안에 세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의 전류계로 3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환 개폐기라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원을 그리고 뭘 썼다? Y자로 쓴 것입니다. Y자로. 그냥 원을 그리고 V로 쓴 게 전압계를 나타내죠.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압이 22,900V가 공급받고 있는데 그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전압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류계, 암페어미터는 원을 그리고 암페어미터는 전류계가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스타틱 콘덴서를 이렇게 SC로 쓰는데 이게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네요. 전력용 콘덴서. 이게 전력용 콘덴서에서 스타틱 콘덴서라고 씁니다. SC로. 스타틱 콘덴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솔로에다 이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제5주파 순환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순환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설치한다? 직렬 리액터를 씁니다. 직렬 리액터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 전원으로 또 개방했을 때 전압이 전제할 수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전압을 잔유 전압이라는데 잔유 전압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뭘 쓴다? 이게 방전 코일을 쓰는 것입니다. 스타틱 콘덴서, 방전 코일, 방전 코일, 디스차지 코일이라 해서 DC로 쓰는 것이죠. 디스차지 코일, DC, 방전 코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과 스타틱 콘덴서는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직렬 리액터는 고주파, 제5주파 제거고, DC, 디스차지 코일이 되는데 이것은 방전 코일로서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유전압 방전하여 재투입 시 이상전압 발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디스차지 코일, 방전 코일이 된다. 이 스타틱 콘덴서라는 것은 조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용량이 딱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다 해서 스타틱 콘덴서에서 전력용 콘덴서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또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라는 표현이 제일 많죠. 방전코일.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유전을 방전하기 위한 코일, 방전코일. 이것은 직열 리액터.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직열 리액터, 방전코일, 스타트 콘덴서, 연령용 콘덴서. 저게 하나의 세트예요. 스타트 콘덴서와 방전코일과 직열 리액터가 하나의 세트이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무효전을 공급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것이 콘덴서이며, 방전코일은 콘덴서를 전원으로 좀 개방했을 때 콘덴서에 남아있는 전하를 방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디스차지 코일, 방전코일이 되며, 콘덴서를 선로에다 투입할 때 거기에 제5호주파가 발생되거든요. 그 5호주파를 제거해주는 장치가 바로 직열 리액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직열로, 콘덴서에 직열로 연결했다 해서 직열 리액터. 뭘 제거해준다? 제5고주파를 제거해주더라. 컷아웃 스위치가 있죠. 컷아웃 스위치. 이 컷아웃 스위치는 뭐와 똑같다? 파워퓨즈와 그림교는 똑같습니다. 파워퓨즈의 그림교나 컷아웃 스위치의 그림교는 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솔로레를 쓰고 여기다 S자를 딱 첨부시키면 되겠죠? 컷아웃 스위치. 말 그대로 컷아웃 스위치가 됩니다. 얘는 고장전류 차단하여 기기보호입니다. 주로 규격 변압기라든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들, 좀 소형용, 용량이 작은 변압기의 1차 측에 설치해서 고장전류, 예를 들어 과전류가 흐른다. 그럴 때 고장전류를 차단함으로써 그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컷아웃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 기구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한다. 과전류를 흐를 때는 차단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컷아웃 스위치라. 그래서 수변전 설비에서의 사용되는 기기의 명칭, 약호, 도기호, 역할,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명칭이 무엇이냐, 영문 약호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림기호는 어떤 것이냐,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수변전 설비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변전 설비의 결선도 도면을 볼 수 있고 모든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변전 설비의 기기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해서 보셨습니다.